안녕하세요. 저희는 크몽의 개발팀 프론트엔드 챕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프론트엔드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문화나 기술 스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자랑을 좀 해보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크몽 프론트엔드를 소개하기 전에 크몽 프론트엔드가 예전에는 어땠고 요즘에는 어떻게 일하는지를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에 크몽에 처음에 왔을 때는 뷰 1으로 되어 있었고 사실상 프론트엔드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PHP 백엔드와 그냥 한 몸이 되어 있던 구조라 가지고 전혀 없었다가 이제 뷰 2로 독립을 점점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작년이죠. 2021년을 기점으로 Next.js 프레임워크로 완전히 전환을 하고 리액트도 도입하고 타입스크립트 도입하고 기타 관련된 지식들을 이제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한 1년 만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현재는 개발의 한 80%는 Next.js에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정말 소수의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크몽의 거의 대다수의 페이지는 이제는 Next.js로 마이그레이션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크몽 프론트엔드 챕터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다, 이거는 조금 알리고 싶다, 이런 게 혹시 뭐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저희 프론트엔드 챕터 특유의 그 잡담 문화 자랑할 수 있을 그런 거리인 것 같습니다. 업무 중에 잡담을 한다고? 어떤 잡담? 네. 잡담 맞습니다. 그 잡담이고. 그래요? 어떤 잡담들을 하시나요, 보통? 굉장히 많죠. 맛집 공유라든지 변수명 공모, 또 뭐 결혼하신 분의 실시간 애기 사진. 다양한 잡담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잡담이 많을수록 좀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유대감을 높여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좀 눈치를 덜 보는 것 같습니다. 챕터의 특성상 질문을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편안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사소한 뭐 이런 변수명 왜 이렇게 지셨어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성능과 뭐 비즈니스 로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를 좀 더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팀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던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글만 하나 올리면은 다른 분들도 의견을 막 주면서 스레드가 막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리면서 정말 일사천리로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결론이 결국엔 나는 이런 부분 되게 좋았어요. 사실 눈치를 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가능한 이렇게 거죠. 가능한 것 같아요. 서로 새로운 업데이트 소식이나 이런 기술 스택 같은 것들을 누가 더 빨리 공유하냐 맞아. 약간 그런 문화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최신 뭔가 뉴스나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슬랙 확인해 보면 프론트엔드 챕터의 메시지 수가 최상위. 맞아. 네, 최상위 2등이잖아요. 있더라고요. 1등은 그래요? 알림봇. 알림. 다음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스터디랑 코드 리뷰 문화가 이제 정착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저희 프론트엔드 챕터의 잡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잡담이 있어야 팀이 발전한다. 명언이 말하고 싶네요. 명언이네요. 완전 공감합니다. 누가 생각하시는 명언인가요? 어디서 보신 거야?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방금 생각났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독특한 잡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코드 리뷰가 더 활성화된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크몽의 코드 리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네.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코드 리뷰가 무엇이냐, 이제 본인이 작성한 코드를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리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발자 입장에선 모든 걸 보여주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옷을 다 벗은 느낌. 헐벗은 느낌. 일단 제가 실제로 많이 경험했던 건데 일단 오타 그리고 뭐 버그도 발생할 수 있는 걸 미리 발견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코딩 컨벤션 저희가 미리 정해놨는데 코딩 컨벤션도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개선되어야 할 코드들을 이제 발견해 주셔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잡담 문화를 통해서 서로 선이 없이 모든 여러 의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배, 후배 이런 개념 없이 그냥 다 같이 동등하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서 코드를 더 일관되게 유지하는 리뷰에 딱 그 목적만 있는 것 같아요. 코드 리뷰가.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장점은 작성자만 이 코드의 주인이 아니라
검토한 사람들도 모두 이 코드의 주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오, 멋있다. 좋은 말이네요.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말이에요. 모두가 코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존재하고요. 저희만의 코드 리뷰 프로세스가 또 존재하고 있어요. 일단 저희는 코드 리뷰 기능을 통해서 리뷰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규칙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변경된 코드가 500줄 이상 되는 걸 좀 지향하고 있어요. 많은 양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리뷰하는데 그냥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실 훑어보게 된다는 건 리뷰의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사실 나중에는 제품의 안정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테크 스펙 관련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테크 스펙을 또 작성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내가 이 피처를 작업하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문서화시키는 작업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는. 그래서 풀리캐스트를 하기 위해 좋은 선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기능별로 나눠진 일감들에 따라서 브랜치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생성한 브랜치를 작업이 완료 후에 이제 PR을 요청하게 됩니다. 내가 리뷰를 할 때 길면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엉망진창으로 리뷰를 올리면 또 누군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리뷰를 잘 할 수 있게. 그렇죠. 좋은 것 그래서 이제 저희 제목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이게 어떠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리고 디스크립션에도 필요하다면 스크린샷도 첨부해서 작성하기도 하고요. 필요한 링크도 같이 첨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리뷰어가 리뷰를 잘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2명 이상의 리뷰어가 승인을 해줘야지 해당 브랜치가 머지가 될 수 있고 배포가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크몬 코드 리뷰를 통해서 저희 모두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서 제품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퀄리티도 높아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드 리뷰는 더욱더 성장해서 크몬 문화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코드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들한테 더 많은 제안을 할 수 있겠죠. 달리가 크몬의 스터디 문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프론트엔드 챕터 자랑 중에 하나인 또 스터디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터디는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기술들을 조금 더 개선해서 잘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목적으로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출발점으로 다양한 주제들, 뭐 테스트 코드나 성능 향상, 그리고 Next.js, 타입스크립트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그 스터디를 진행한 지?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한 5회차 정도 진행을 했고 1년은 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게 끊김없이 매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기술을 바로 어떻게 실무에 좀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출발점으로 시작하다가 보니까 동기부여를 좀 같이 받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힘이 들거나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앞서서 공부하시거나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속 잘 알려주시고 끌어주셔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개개인의 역량의 차이로 약간 괴리감이나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를 시킬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근에는 진행 중인 스터디 주제가 있나요? 최근에는 좀 여러 개 주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 우선순위에 맞춰서 타입스크립트와 Next.js 그리고 리코일이라는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API를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더 잘 적용할 수 있을까 발표를 하고 또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 진행하고 있는 탄탄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알기 위해 스터디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사용하고 있는 거를 더 고급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스터하는 목적으로 스터디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알고 있지만 또 보면 또 새로운 게 또 나타나더라고요. 항상 몰랐던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1년 넘게 스터디를 계속 진행해 주시고 아직 열정이 안 식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스터디 중에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크몽의 문화라든지 뭐 스터디, 코드 리뷰도 알아봤고
이제는 크몽에서 실제로 프론트엔드가 어떤 코드 베이스로 일을 하는지 레파지토리라든지 그런 구조를 한번 리오가 이 컴퓨터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선 저희 크몽 프론트엔드는 메인 서비스하고 백오피스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메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몽 프론트엔드 레포지토리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매니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매니저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선 메인 서비스부터 보면은 크몽 프론트엔드는 크게 세 가지의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고, 회사 소개한 페이지는 크몽커프라는 패키지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은 보조하는 서브 모듈로서 동작하는 패키지들입니다. 크몽 프론트엔드에서 좀 특이점은 모노레포가 그 얀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배포 속도를 좀 줄여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배포 속도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얀베리로 옮겨오면서 이제 모노리포에서 많이 쓰이던 패키지들을 좀 걷어내고, 얀베리에 PMP라는 기능이 있는데 노드 모듈스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패키지들이 꼬이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디펜던시 용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그 노드모드스랑 얀베리랑 비교하는 그 짤 있잖아요. 네. 그 노드모드스 블랙홀처럼 막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네, 그런 문제들을 하고자 이제 탄생한 게 PMP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배포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작업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로 인스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소스 안에 그런 디펜던시들을 넣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PMP랑 뭐 얀베리 도입하면서 용량이 줄어든 데다가 소스 안에까지 그 디펜던시를 넣다 보니까 되게 용량도 줄고 배포 속도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그러면 실제로 배포 속도가 얼마나 줄었을까요? 기존의 이제 노드 모듈스 구조에서는 30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30분이 걸렸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노드 모듈스 특성상 꼬이는 문제, 이제 블랙홀 빠져 들어가는 문제가 있잖아요. 특정 디펜던시를 추가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필요한 용량들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얀베리 이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다 보니까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 노드모드 쓸 때도 처음에도 10분 막 이렇게 됐었는데 금방 30분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때 얀베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배포하는데 한 1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기본 구조에서는 모노레포 특성상 계속해서 디펜던시 추가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점점 계속 늘어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PMP를 지금 도입했던 거는 가장 좋았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입하시면서 뭐 겪었던 문제나 어려웠던 점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얀베리가 탄생한 지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의 얀1에서 지원했던 그런 디펜던시들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얀2를 도입하면서 좀 디펜던시가 많이 또 깨지는 현상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많은 트러블 슈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새롭게 도입할 때 기존에 이제 얀1에서 얀2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되게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고 나서부터는 되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특히 이제 모노레포를 구조를 가져가는 패키지 신규 서비스라면 얀2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얀1 때 썼던 기억으로는 브랜치 딴거 받으면은 뭐 캔나 파인 모듈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사실 그런 거를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냥 브랜치만 옮기면은 거기에 이미 온전히 다 플러그인들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처럼 이제 뭐 챕터들로 되게 만족하시는 것처럼 개발자 경험에도 되게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크몽 프론트엔드 구조를 보면은 데스크톱이랑 모바일의 패키지가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혹시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맨 처음 개발 기획할 때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그 기획 자체가 플로우가 다르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쓰이는 플로우하고 데스크탑에서 쓰이는 플로우가 조금 일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도 같이 진행이 되고, 이제 디자인부터 했죠. 시안 자체부터도 디자인도 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디자인이 좀 다른 거는 어떻게 뭐 반응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쳐도 기능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는 그런 부분에 처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아예 애초에 분리를 해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스크탑하고 모바일에 이제 오는 트래픽을 좀 분리하는 이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스크탑 사용자와 모바일 사용자의 좀 패턴도 다르고 특성도 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사용자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검색이라던가 뭐 서비스를 탐색하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겠지만, PC 같은 경우는 헤비한 사용자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트래픽 분리하는 효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단계에서도 있지만 전체적인 서비스 인프라 관점에서도 불리한 이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크몽 처음 들어왔을 때
딱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왜 반응형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게 하면 할수록 더 코드가 알아보기 힘들어지게 맞아요. 되는 거예요. 로직 자체가 그 데스크탑이랑 모바일이랑 공존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봐야 되는 피로감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저희는 모노레포라서 데스크탑이랑 모바일이 나눠져 있더라도 공통으로 사용하는 UI라든지 로직, 훅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모노레포로 나눠져 있어서 나름 효율적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특정 플랫폼으로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업마켓 서비스하고 마켓 서비스를 아예 분리한다거나 그런 쪽으로도 되게 분리하기에 되게 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모노리포는 되게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 이제 패키지 구성이 구상하고 계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노리포를 도입한 이유처럼 하나의 패키지가 비대해지는 것을 막는 것을 계속 목표로 가져갈 거고요. 현재 크몽 데스크탑과 모바일로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데스크탑에 어떤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다 보면 데스크탑의 패키지가 비대해질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특정 서비스 단위로 패키지를 분리할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벤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Next.js의 서버 기능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CDN으로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마켓 서비스나 업마켓 서비스처럼 완전 특정 서비스를 통째로 빼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모노레포 구조 자체가 이러한 계획을 좀 약간 자유롭게 수행하기에 좀 유리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크몽 데스크탑이랑 크몽 모바일, 그 크몽 코프만 있었고 나머지 유틸성 패키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뭐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유틸 패키지 그 함수들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고 뭐 SEO나 뭐 트래킹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가 네 기대가 좀 되네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네 크몽의 이제 테스트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뭐 저는 한때 누가 테스트 코드 한다 그러면 콧방귀를 꼈어요. 테스트 코드는 무슨 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테스트 코드 없으면은 불안해서 배포를 못할 지경에 왔어요. 테스트 코드가 이미 도입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본 입장으로서는 좀 처음에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 코드가 작성된 파일을 수정했을 때 이제 테스트 페일이 날 때가 있었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잘못해서 사이드 이펙트를 냈구나. 바로 확인한 다음부터는 이거는 괜찮다. 그리고 석세스 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뭔가 쾌감이 이렇게.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테스트 커버리지 또한 저희가 도입을 했는데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도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테스트 코드를 계속 짜기 위해서예요. 흐지부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코드코브라는 그 서비스를 이용 중이에요. 저희의 테스트 코드가 저희 전체 크몽의 코드의 몇 퍼센트를 커버하고 있는지, 즉 몇 퍼센트가 안전한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테스트 코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테스트 코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개발자한테. 그래서 더 테스트 코드를 짜게 되고, 이제는 테스트 코드를 짜는 것도 피처 개발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먼저 기능 구현을 스펙 정도는 이제 테스트 코드로 짜놓고 그 다음에 마크업이랑 기능 붙이고 테스트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제는 다들 잘 해주셔가지고 테스트 커버리지가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를 테스트 코드가 커버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지금 40점 몇 %가 커버되고 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70% 정도라고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금융 쪽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러면 테스트 코드가 100%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프론트엔드이고 프론트엔드 입장에 한해서 한 70% 정도 커버리지에 도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오히려 테스트 코드가 프론트엔드인데 100%다? 이건 오히려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순 마크업만 있는 테스트 코드에 사실 테스트 코드가 필요 없거든요, 단순 마크업은. 그래서 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커버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뭔가 특정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나요? 노하우요? 하다 보니까 있죠. 저희가 VS 코드를 쓰잖아요. 네. 제스트 관련된 플러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제스트 플러그인 사용하게 되면은 VS 코드 자체에 커버가 된 라인인지 안 된 라인인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그런 점으로 예를 들어서 로직을 짰는데 if 부분이 한 개 있으면은 그 if 부분에 커버리지 측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거죠. 그 if 부분에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을 넣어가지고 주입시킨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돌리면은 이제 커버리지가 높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나 하지 않아도 될 테스트는 하지 말자가 제 주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의미가 있고 어떤 게 의미가 없냐 이거를 딱 잡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챕터원분들이랑 뭐 할 때마다 이건 테스트 코드를 짤 만한 뭐 가치가 있는 코드인가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렇게 조금씩 발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 코드 또한 코드 리뷰에서처럼 2명이 어프로브 해야지 머지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커밋을 할 때마다 저희 GitHub 액션스에서 테스트가 돌거든요. 한 900여 개의 테스트 중에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좀 엄격하죠? 근데 이렇게 엄격해야지 테스트 코드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드 커버리지 테스트 코드가 이제는 약간 크몽 프론트엔드와 하나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테스트 코드 워낙 잘 짜주시고 계시고 뭐 쿠나 블루 같은 경우에는 크몽 와서 거의 처음 해보셨잖아요. 근데도 뭐 금방 뭐 저희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것 좀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리액트 테스팅 툴 도큐멘트 맨날 보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매일매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코드가 되고 싶어서 크몽 프론트엔드 처음에 뭐 자랑을 한다고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가 열렬히 채용 중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프론트엔드 지원하시는 분이 저희 크몽 프론트엔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챕터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좋은 문화에서 좋은 코드와 좋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